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광주 북구 갑 김경진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동북아의 군사, 외교, 경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과정은 투명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일방적이고 매우 급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태도입니다. 사드의 기술적 유용성에 대해 여러 의문이 있고 우리나라가 입게 될 정치, 경제, 외교적 충돌, 불이익에 대해 심층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않겠다고 행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시점도 대통령 선거 이전인 내년 연말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국방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사드 배치는 우리 정부의 자주적 결정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있었습니까? 당연히 저희 정부의 자주적 결정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핵 또 미사일 등 그런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정 또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그런 결정입니다. 미국 정부의 압력은 전혀 없었습니까? 미국 정부의 압력이 저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요청이 있었을 따름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방어를 전시에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지휘를 하는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 한반도 전구 작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미 국방부가 동의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 협의를 하자고 요청해서 그때부터 협의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협의 요청은 그러면 미군 측으로부터 먼저 있었던 겁니까? 요청은 이제 미국 측이 필요하다고 하고 주한미군 사령관 겸 연합사령관이 필요하다고 미 국방부에 요청을 하고 미 국방부가 승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전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산 가용성을 얘기해 줬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초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협의 요청을 했던 최초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협의 요청한 것이 금년도 2월 2일입니다. 그 전에는 협의 요청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재밌는 게 사드에 관한 과거의 언론 보도 기사를 쭉 보고 있으면 주한미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분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서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흘리고 그런 내용이 한 3, 4년 전부터 쭉 이렇게 얘기가 돌아오다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 우리 정부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어떤 질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정부는 산무 미국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도 없고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고 사드를 배치할 계획도 없다라는 입장이 작년까지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지금 언론에 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갑작스럽게 지금 장관께서도 싱가포르인가요? 거기 가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뉘앙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뀌면서 갑자기 지금 7월 7일 날 배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또 국회에 사전 설명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지금 현재의 정부의 자세를 보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논쟁이라든지 대립이 많이 없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도 안 받겠다라는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이기지 못해서 이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드는데 장관 생각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시기와 그 맥락을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한국 방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가능한 하면 많은 방어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서 가지고 있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런 임무를 수행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예비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보고, 특히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낸 분은 2014년도 6월 3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당시 스케파로티 사령관이 어떤 그 포럼에서 이제 이 문제를 자기가 건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미 국방부 내에서는 이 한국만이 아니고 다른 또 전국, 뭐 유럽이나 뭐 중부사나 어디 곳에서도 그 사령관들은 이러한 사드 같은 자산을 자기들이 가져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 국방부가 어디를 줄지를 결정을 못한 것이고요. 그 결정 과정이 오래 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니까 그 한국에 주는 것이 맞겠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금년도 2월 2일 날 저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군은 미국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준다고 결정한 바도 없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이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하거나 이것을 소위 이 논의장에서 이렇게 논의토록 하는 것이 전혀 실이 없다,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동안에 소위 쓰리노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던 것이고, 금년 2월 2일 이후에는 북한 상황과 연계해서 이것이 좀 급물살을 타고 논의가 전개되고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작년에 지금 중국 열병식에 참여하셨잖아요. 맞죠? 예. 열병식에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으로 상당히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이고, 결국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이 사이에서 중간적인 어떤 균형을 적절하게 잡는 외교를 해 가야 되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마찰이 생긴다는 점은 우리 정부 내에서도 계속해서 고려하고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이 순간에 어떤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또 NSC 멤버들일 터인데, 갑작스럽게 결정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 정부에 강력한 압력이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요. 예, 뭐 그 점에 있어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그러한 어떤 매우 신중하게 외교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국가 이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의 강화만큼 핵심적인 것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의 결정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총리께서나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드를 통해서 우리 핵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입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금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국과 관계에서 잠재적인 손해 발생의 리스크가 크다면 사실은 정부도 고민했을 것이고, 여기에 앉아있는 야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이틀 동안 제시하고 있는 그 문제를 정부 국무위원들도 똑같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압력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굳이 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가 과연 자주 국방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의 존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한미 미사일 협정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까? 예, 이름은 좀 이게 바뀌었다고 최근에 개정이 돼서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정 미사일 지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 성격이 한국과 미국 간의 조약입니까? 아니면 무슨 양해각서입니까? 뭡니까? 뭐 이것은 이제 뭐 국방부라기보다 소관이 아니라 이제 외교부 장관님이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약이나 협정의 그런 성격의 문서가 아니고 한미 당국 간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맺은 일방적인 자율 규제의 그런 문서다, 선언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최초에 79년도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가 미사일 발사체를 사거리 180km 이상 되는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우리 대한민국은 800km를 넘어가는 미사일 발사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이 과연 대한민국 군이 미군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라고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군 스스로가 미사일을 800km 넘는 것은 아예 만들지도 않겠다라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고 매년,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미국의 대정책 중에서 특히 이 핵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는 비확산이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런 정책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핵이 아니고 미사일 발사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그러한 무기에 대한 비확산 정책이 미국의 중요한 정책인데, 우리나라가 미사일을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의 어떤 미국과의 기술 협력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초기에 이런 것이 필요한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미국 군이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몇백 킬로로 발사체를 제한하는 지침이나 양해각서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준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이외에 또 어느 나라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정확히 조사해서 근거로서 의원님께 답변 드리지는 지금 현재는 못하겠고요. 다만 이것이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러한 것이 불가피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것만, 그 당시에 불가피했다면 2016년 이 시점에 세계 7위 정도의 경제 대국인 대한민국이라면, 자, 이제 미사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서 쏘겠소라는 정도의 선언을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자주 국방을 하는 미군에 종속되지 않은 대한민국 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그 충정과 그 의미를 동감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다만 우리가 한미 동맹의 정신에 비추어서 최초의 그러한 양국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오는 것으로 알고. 약속이 아니고 우리 자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이 이상 사거리 되는 것은 개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대한민국 군은 미군의 뜻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운용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제가 지금 이 사드 배치 이 급작성과 관련해서 미국의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자꾸 반복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 군이 미군에 대해서 자율성이 없는 상황인데 갑작스럽게 결정된, 그리고 대통령이 작년까지만 해도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던 이런 과정들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뭔가 지금 비이성적인 이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개정 미사일 지침은 개정 미사일 지침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 군은 우리의 기술적 진보 수준과 맞추어서 또 이런 미사일 지침도 또 준용해 가면서 우리의 역량을 착실히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한테 강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컸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측면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저기 이제 스커드 미사일과 같은 지금 단거리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셨죠. 스커드라든지 장사정포라든지 비교적 단거리 또 저고도로 날아오는 발사체를 적어도 단거리 발사체를 통해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셨죠. 예. 그런데 그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 보니까 대체로 음속의 5배 정도 속도로 날아오고, 가령 개성에서 발사를 한다고 하면 개성과 서울 간의 거리가 지금 58km란 말입니다. 그러면 음속의 5배면 똑딱 하는 1초에 1.7km를 날아갑니다. 그러면 30초면 개성에서 발사된 스커드 미사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뭐냐면 단거리 발사체 또는 장사정포와 같은 이런 무기에 의한 공격은 대한민국이
그 어떤 방어 무기로도 격추시킬 수 없고 결국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실은 페이트리어트가 됐든 사드가 됐든 어떤 것으로도 방어가 불가능하다. 이런 기술적 결론에 이르는데 맞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주 이제 그 북한의 미사일 기지로부터 앞으로 그 훨씬 당겨서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 저희들이 현재 북한의 스커드 또 노동 무수단 기지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대응 계획도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해서는 약 4분 정도가 적의 미사일이 날라와서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 4분 내에 우리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것이고, 그러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장사정포는 장사정포대로 그러한 준비들을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원산 옆이 무수단인데 무수단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보니까 한 2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 4분 정도, 스커드 미사일이면 한 4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스커드를 방어하기 위해서 페이트리어트 부대가 지금 이렇게 이 방어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4분 안에 이 스커드가 날리는 것을 탐지해서 페이트리어트 미사일을 쏘아서 요격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도권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그 관련 방공 부대들 태세를 잘 갖춰놓고 있고, 그 태세가 유사시에 즉각 가동될 수 있도록 평시 연습과 훈련을 수도권에 지금 페이트리어트 방공포대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라고 적시해서 말씀드리는 대략 것은 수개가 합니다만, 있습니까? 수개의 방공포대가 다 수도권을 다 방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져. 그러면 그 페이트리어트 부대에 있는 레이더로 지금 가령 무수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 곧바로 탐지가 됩니까? 무수단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패트리어트나 또 사드나 이런 것은 요격 체계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레이더는 사격 통제용 레이더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것은 조기 경보 레이더, 우리가 그린 파인이라고 하는 거, 그거 말고 또 몇 개의 그런 조기 경보 레이더가 그 발사 정보를 탐지를 해서 이 오산의 그러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패트리어트나 사드의 사격 통제 레이더에 알려주고 거기서 탄두를 추적해서 요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어제부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탐지, 저쪽에서 저기 미사일을 쏘는 것은 탐지하는 미사일은 사드고 지금 이 페이트리어트고 별도로 있고, 그 레이더에서 탐지를 해서 지금 사드 부대이든 페이트리어트 부대이든 날아온다는 것을 통보를 받고, 이 통보를 받은 지금 해당의 방어 미사일 부대에서 이 요격 레이더를 가동해서 추적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격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지금 격추시키겠다는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님, 제가 말로써 표현을 하니까 그것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잘 이루어지겠는가라고 염려하시는 말씀은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군사 기술적으로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군을 믿으시면 됩니다. 군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군에서 방산비를, 여기도 총리께서 계시지만 방산비리 특별수사단이 발족이 돼서 많은 장군들이 구속이 되고 처벌을 받았고, 또 이라크전에서 스커드 미사일을 페이트리어트가 요격을 했다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미 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 요격이 됐다고 하는 것은 2%도 안 되더라. 현장에서 요격했다고 하는 얘기들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더라. 라는 것이 미 의회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된 내용입니다. 군인들 말씀, 공무원인 공직자인 군인의 말씀이니까 그걸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도 역시 자, 미군 또 이 사드 제작 주식회사에서 이게 어떤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격추시키는 것을 어떤 자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군이
그 격추시키는 장면 또 자료를 제대로 구체적으로 받아서 분석을 하고 나서 이 사드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해서 인용을 한 것인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궁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뭐 그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군이 잘하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63만 장병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방산 비리가 맞는데요. 있어도 그것은 방산 비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나 북한 적을 물리치기 위한 그러한 연습이나 훈련이나 태세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건 정말 저희 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장관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군인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방에 전념하는 것은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군인들을 제외하고. 그런데 무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무기 제조상들은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사치들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료를 조작하고 실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직접 시험하고 우리 군이 직접 검증하지 아니한 사드의 자료, 사드의 명중률에 대해서 과연 믿을 수 있는지, 믿고 맡길 수 있는지 장관께서도 깊은 철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곰곰이 곱씹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작전을 운용하고 준비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엄정한 무기 체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라는 말씀드리고 이라크전에서의 문제는 패트리어트 초기 단계에서 문제였던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 후에 여러 차례 개량이 돼서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개되어 있는 그런 패트리어트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개량 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역시 미국 의회 보고서를 보면 역시 검증은 안 돼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런 보고서를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것도 이제 이 무기 체계가 항상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지면 버전이 업데이트 돼 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의회라든지 또 무슨 감사 기부라든지 이런 데서 더 잘 되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치는 질문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우선 북한 정권에 경고를 하고자 합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고 포기하십시오. 무리한 핵 개발,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줄 따름입니다. 대화와 타협, 외교장으로 나오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김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